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기본서 171페이지. 예, 요약집은 56페이지 테마 22번입니다.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예, 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상태입니다. 일단 유효하다는 말은 예,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자, 취소권을 가진 자는 취소권이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자에게 불리하다면 취소권을 행사하고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취소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소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취소권을 포기한다면 취소해야만 무효가 되는 것인데 무효가 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유동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취소권 행사예요. 무엇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누가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취소하는가? 취소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는 취소권 행사에서는 네 가지를 유념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을 말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유효가 확정되는데,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유효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추인 제도가 있어요.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이 추측하기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확정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정쩡한 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한다면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 내 행사해야만 하지 그 기간이 경과한다면 취소권을 소멸시키겠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취소권 행사에 관련된 4가지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 취소 사유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법률에 4가지를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취소하는가? 이 사유가 제착사강이기 때문에 취소권자도 제착사강이에요.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착사강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그 성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으로 나누었을 때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이지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 본인으로부터 취소해도 좋습니다라는 별도의 수권행위, 즉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하는 것이지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다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를 기억하시고, 성계인도 포괄성계인, 특정 성계인으로 나누었을 때 포괄성계인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인, 특정 성계인의 대표적인 예가 매수인, 포괄성계인뿐만 아니라 특정 성계인도 취소권자다를 기억하시고, 그때 특정 성계의 경우 취소권만의 특정 성계, 대표적인 예로 취소권만 팔아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를 기억하시면 되고, 상대방입니다. 누구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이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이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 효과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개별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0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때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는 원칙은 선의의 자는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고 악의의 자는 전부 반환하는 게 원칙. 다만 반환 범위에 특칙이 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 그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제한 능력자만큼은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는 것이다. 까지가 바로 취소권 행사에 관계된 논점입니다. 자, 그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권자가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취소를 하거나 또는 추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해버리면 추인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어요. 그럼 취소한 후에는 추인을 하지 못하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인한 후에는 취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추인을 취소권의 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의할 부분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도 있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추인은 추인이란 용어만 같을 뿐이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에 했던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근데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하지 않지만 취소하여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해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하지 않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를 기억하시고,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이 되는
이 법정 추인하고 의사표시로 추인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추인을 임의 추인이라 말합니다. 그럼 이 법정 추인하고 임의 추인을 구별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법정 추인과 임의 추인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이에요. 첫 번째 차이점은 임의 추인은 상추의 추입니다. 추. 의사 표시예요. 근데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이 추측하기를 취소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여 법률 규정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이 된 것이지 추인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로 추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임의 추인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알고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걸 알고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추인이 되는 것이지 모르고 해서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해도 되고 모르고 해도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걸 알든 모르든 모르고 해도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추인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전의경 담량강을 하거나 둘 다 공통점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 소멸된 후에 해야만 임의 추인이나 법정 추인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추인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란 이야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만큼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권리의 포기는 권리를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법정 추인이요,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이 된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걸 알고 전희경 담양강을 하든 모르고 하든 법정 추인이 될 수 있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는 것인데, 전희경 담양강을 함에 있어 이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라는 이의를 보류, 이의를 유보하면 법정 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럼 도대체 추인하겠다는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만 법률 규정이 법정 추인으로 볼 것인가? 이 일정한 사유가 전희경 담양강이에요. 전희경 담양강 중에 이 양은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하고, 나머지 넷은 두 문자만 하면 됩니다. 시험에 정답이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저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강은 강제 집행인데 모르셔도 돼요.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양은 아셔야만 해요. 이 양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 이 양은 취소권자가 이 양을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이 양을 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양은 취소권자가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취소권자가 이 양을 받았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 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양을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이는 이행의 청구를 말해요.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서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했다는 말을 달리 취소권자가 받았다고 표현해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라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의 청구가 이에요. 비교를 한다면 전희경 담양강의 전이 정답은 되지 않는데
이 전을 이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용어가 비슷하거든. 이행은 전이에요. 전. 이는 이행의 청구를 말해. 이행의 청구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이라고. 그냥 이행은 소극적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행이란 말과 이행의 청구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이행은 전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든 상대방이 이행을 하든 전부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행의 청구는 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예요. 줄여서 양도입니다. 양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미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를 기억하고 두 번째 논점이요. 법률이 과거형을 쓰고 있다고.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말은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미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양이지 장차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장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되겠죠? 예, 거기까지가 바로 전희경 담량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럼 세 번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확정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동적 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한다면 상대방이 장기간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크나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권을 가진 자는 일정한 기간 내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을 소멸시키겠다는 규정을 146조에 두고 있어요. 그럼 이 기간 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취소권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유효가 확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그때 이 3년, 10년이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 원칙이에요. 제척기간이란 정도를 조금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럼 약간 까다로운 판례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례 집 없는 분 죄송하지만 같이 좀 보십시오. 민법 총칙까지만 할 거예요. 75페이지 테마 21번입니다. 자, 테마 21번의 1번 판례는 취소권이 취하면의 취입니다. 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형성권입니다. 달리 말하면 단독행위, 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방식,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서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나 구술로 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가 취소의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 속에 취소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런 포함적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양가로 1번의 박스를 보시면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취소의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즉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이런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은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소요. 이런 포함적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제일 아래쪽 OX를 해볼게요. 시험 지문은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 취소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포함적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OX는 조금 전 판례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 컨 2번의 일부 취소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137조가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일반 조항을 두고 있고, 일정한 경우는 개별 법령이
특별 조항으로 일부 무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행민법은 일부 취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법률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법률행위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법률행위 일부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를 나눌 수 있거나 분할 가능성이요. 목적물의 일부를 딱 정할 수 있어야만 법률행위 일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판례가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공원휴게소 부지 기부 체납 사건이에요.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공원휴게소를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휴게소 건물하고 그 부지를 관할 관청에 기부 체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게 논점이 생겼어요. 왜 그 한 필지는 엄청 넓은 한 필지였었고 휴게소 부지로 쓰이는 것은 한 필지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토지를 기부 체납해야 되는지를 관할 관청에 죄송합니다. 질의를 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해서 한 필지 전부를 기부 체납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휴게소 부지의 16배나 넘는 토지를 한꺼번에 기부 체납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전문가들에게 다시 조사 확인한 결과 법령은 휴게소 부지로 쓰이는 부분만 기부 체납하면 되지 나머지 16배가 넘는 부분은 기부 체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그 16배나 넘는 휴게소 부지로 쓰이지 않는 부분을 취소한 사건이에요. 한 필지 일부분만 취소를 했다고. 그래서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공원 휴게소 부지 기부 체납 사건이 법률행위 일부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판례이면서 한 필지 전부를 기부 체납한 이유가 상대방 담당 공무원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예요. 유발한 동기의 착오도 즉 상대방이 유발을 시켰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지만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이기도 하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양가로 3번이에요. 양가로 3번은 시험에 제법 자주 물어보는데 수험생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먼저 여기서 이해부터 좀 해보자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유효한 상태예요. 유효한 게 있어야 취소할 수 있지 유효한 게 없다면 취소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만약 갑과 을이 어떤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의 일정 부분은 이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특약을 했다고. 한 필지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의 일정 부분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그럼 이 제외된 부분은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게 있는지요? 없잖아요. 유효한 게 있어야 취소하고 무효가 된다고.
이 부분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된 부분은 유효한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특약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유효한 게 있어야 취소를 한다고. 그래서 양가로 3번을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 A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면 이 특약은 매매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이에요. 이 특약에 관련된 사항은 유효한 매매계약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특약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 법률행위 부관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그럼 첫째 시간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면 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예, 10분 쉴 거예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